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장 금산군 출신 김석군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리 교육행정 질문 기회를 주신 오인철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 노인 보호 전문기관 운영 문제 및 추가 설치와 금산군 진학산 야간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도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남도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현실된 오늘날 고령인구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큰 노인학대 관련 신고 건수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노인학대 의심 사례와 관련 있는 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 사례인지 학대 사례인지를 결정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과 종사자들은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전문성 모두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가 접하였습니다. 2023년 2월에 금산내 요양원에서 발생한 입소 어르신들 간의 노인 학대 의심 사건이 접수되어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현장 조사 및 사례 판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요양원의 방임으로 판단하고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했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고 억울하다며 재심 신청으로 열린 4차 회의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직접 해명하고자 방임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례 판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보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양측 보호자와의 통화기록 등 핵심 자료들이 누락되어 또다시 방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남부 노인 보호기관 측은 해당 자료 누락을 단순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임으로 3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면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 80여 명의 어르신들의 전원 조치, 60여 명의 직원의 해고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료 누락은 실수가 아닌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이번 사건은 논산경찰서에 접수되어 수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양심 신고와 해당 요양원의 철저한 증거 보완이 없었다면 수많은 종사자들의 실업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뻔한 사례였습니다. 어느 정도 일단락된 사례일지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위탁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 주체가 충청남 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당 업무 특성으로 인해서 신고부터 사례 판정까지 도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산과는 달리 논산기관의 경우 전문 상담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5, 6개월에 불과하고 최근 3개년 퇴직자들의 근속연수도 1, 2년으로 짧다는 점, 사례 판정을 하는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권한이 해당 기관의 관장에게 있으나 누구를 왜 어떠한 사유로 위촉하였는지 도의 보고조차 되지 않은 점, 이의 신청으로 판정이 반복되는 사례가 일부 있다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이의 신청이 있을 때라도 도가 일정 부분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학대 건수를 처리해야 하므로 세심하고 꼼꼼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3개년간 도내 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22년 616건,
23년 701건, 24년 663건이었습니다. 충남에서는 아산과 논산 총 2지역에 설치되어 15개 시군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기관이 한 달에 약 30건의 사안을 처리하며 노인학대 의심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보호자와 시설 종사자 면담 등 현장 조사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충남보다 노인 인구가 많긴 하나 서울, 경기, 부산, 강원, 경북은 2개 이상의 노인 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기준 17개 시도 중 고령인구 비율 5위, 고령인구수 8위인 우리 충남도 고령인구와 함께 증가하는 공공행정 서비스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즉 본의원은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까지 도모할 것을 건의드리며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2가지 모두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앞으로 더욱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사례 판정이 끝난 사건 중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사례 판정에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 도를 중심으로 재조사 및 행정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산군 진학산 야간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15개 시군 의장협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지사님께서는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중 4번째,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생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으로 잘 알려진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갈수록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현실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예산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가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은 돕되 그 이후부터는 자연스러운 지역경제의 흐름에 따라 자생적으로 인구 유입, 일자리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점에서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사님.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명소 100곳을 선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충남에는 부여궁람지,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를 포함한 총 8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간관광사업의 경우 비교적 관광인구 해당 지역 체류 시간이 길고 이에 따라 소비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행사성 축제나 낮에 관광하는 사업들보다 지역경제에 더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금산의 경우 그동안 인삼산업을 주력으로 해왔으나 최근 인삼을 찾는 소비자들이 줄고 1년 중 약 2주 남짓되는 인삼축제 기간에만 지역을 찾는 등의 문제로 인삼만으로는 지역경제를 유지하기에 한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산에서는 새로운 관광사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금산 지역 어디서나 볼 수 있어 금산 인구가 생활하면서 또는 이동하면서 매일매일 바라보는 진학산입니다. 만약 진학산을 이용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금산 군민 중 거의 모든 지역 주민들이 이용 가능하거나 관광 인프라를 통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역의 특색을 잊어버린다면 그 지역의 문화나 관광 사업의 가치 그리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생명의 고장 금산이라는 금산 이미지를 활용하여 진학산 정상에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 있는 행성 지구를 야간 전망대로 설치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마치 우주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야간 관광사업 추진을 건의드립니다.
진학산 정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구전망대 예상조감도입니다. 우주에 대한 관심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단지 막연한 공간이었던 우주가 한 발짝 가까워진 오늘날 우주를 연상케 하는 전망대를 중심으로 캠핑장, 카페, 숙박시설 등이 생긴다면 지역경제의 흐름에 맞게 지역경제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를 앞두고 있고 2036년도에는 금산과 가까운 전주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지금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더욱 관광 콘텐츠 사업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저 사진이 우리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가 우리 국내 영공으로 들어왔을 때는 높이가 4km에서 6km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정표가 될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다음 좀 보세요. 다음 넘어가 주시고. 국내 다양한 지역에서도 야간 건축물을 활용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목을 끄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야간 관광 사업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성장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그 속도와 그 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과 지역 경제의 침체는 모든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출산을 통한 인구 확보로는 걷잡을 만큼 악화된 현재 생활인구 및 관광인구를 통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의 관광사업 마련이 모든 지자체의 핵심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금산군 재정 상태를 고려한 예상 사업비 중 50% 지원을 요청드리며 시사님께 금일 도정 질문을 통해서 건의드린 사업에 대한 의견과 예산 지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추가 설치 및 금산군 진학산 야간 관광사업 활성화 관련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충청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의 고령화율은 22.3%로 전국 평균 20%보다 높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핵가족화 등 가족 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 학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노인보호 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북부권 아산과 남부권 논산 2개수만 설치 운영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홍성, 서산, 태안, 당진, 보령 등 서부권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부권 노인보호 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2026년 복지부 예산안에 반영하였고, 우리 지역 강승규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부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추가로 설치되면 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노인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노인학대 판단 여부가 잘못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법률, 의료,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노인 학대 사례 판정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며,
판정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학대 사후 관리의 공정성과 더불어 예방에도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간 관광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야간 관광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총 24개 사업에 301억 원을 투입하여 야간 관광 조형물 및 미디어 아트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고, 야간 장터, 퍼레이드, 야간 공연, 축제 등 다양한 야간 관광 콘텐츠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령 화력발전소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설치 등 시군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진악산을 이용한 야간 관광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악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금산군의 야간 볼거리 확충을 통한 체류시간 증대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산 정상에 작지 않은 규모의 구조물 설치가 수반되는 만큼 환경적 영향, 관광객 유입 효과,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의원님의 제안으로 금산군에서 금년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거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금산군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